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제 그뭐 테이블 생성하고 뭐 SQL로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제 뭐 생성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컬럼도 지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별도의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 엘리스 코딩이라는 정말 뭐 저기 저 학원으로 치면 메가 스터디 같은 거거든요. 정말로 큰 그거예요. 그 소프트웨어 전문 이제 교육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 제공하시는 실습을 직접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영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서바이벌 잉글리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뭐 문법만 배운다고 해서 영어를 다 익힐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데 요 공간에서 필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결론적으로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왜 이거 지난번에 이제 조건문이 있고 그 값, 밸류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저기 where라는 조건문하고요. 그다음에 and or.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요. 대부분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복수의 이제 여러 개를 검색하는 거 and or 이런 거는 꼭 뭐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서치 프로그래밍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뭐 검색할 때 하거나 구글에서 뭐 검색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where, and, or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가 사실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회사에 가지게 되면 정말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컬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컬럼만 해도 막 1000개 이상 넘어가고요. 예. 그 이 레코드 그러니까 이 행은 뭐 막 10만 명, 30만 명 이런 데이터를 다루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이미지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형태의 태블러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요. 표형식의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이 SQL은 표형식의 데이터에 좀 적합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조건문이라는 걸 써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걸로 레인지,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야 돼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뭐 만약에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나이를 조사한 지금 컬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 레코드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이 한 8,000명이다라고 가정하면 레코드가 8,000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21살만 제가 뽑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위에 보시는 이런 명령어를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 레코드 수많은 8,000명의 데이터 중에서 자, 에이지가 22, 그러니까 나이가 21세인 사람만 제가 설치 검색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요 에이지라고 하는 게 지금 컬럼이죠. 그래서 유저 웨어 뒤에 에이지라는 컬럼에 대한 요 밸류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먼저 셀렉트 하고요. 네, 이 지정 찾아달라 하고 from user where 하시고 자, 요 파란색은 값은 그 앞에 거는 이제 명령 그 조건문이니까요. 이 검은색으로 된 거는 이제 거의 고정적인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요것은 이제 밸류의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꾸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요거는 정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단일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죠? 싱글 컨디션? 그러니까 단일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개의 복수의 조건을 사실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지금 뒤로는 안 넘어가나요? 예, 안 넘어가네요. 아, 되는구나. 지금 제가 만약에 21살인 사람들만 이제 고를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에이지라는 컬럼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만약에 어떤 이름도 같이 좁혀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만 딱 선택하고 싶은데 이때는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요즘 어차피 컬럼이 두 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에서도 어떤 값을 밸류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라고 하는 이 컬럼에서도 어떤 특정 어떤 밸류를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and라고 하는 이것을 쓰게 됩니다. 연결문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연결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동일하죠. 그래서 자, 거기서 네임은 홍길동, 에이지는 20일, 나이는 20일.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게 요 엔드가 들어가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홍길동이면서 나이는 21살인 사람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셀렉트 선택해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름은 홍길동이고 나이는 21살. 그러니까 뭐뭐뭐이면서 뭐뭐뭐인 경우를 같이 찾아도인 거거든요. 이 지금 조건문에서는요. 근데 제가 그것이 아니라 5월로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름이 이순신이거나 뭐뭐 거나예요. 이거는 5월은. 그래서 영어는 똑같습니다. 자, 또는 이제 대신 나이 말고 제가 만약에 이순신이거나 임꺽정인 사람 이거 여러분들 응용하셔도 돼요. 뒤에 굳이 네임에 대한 이 컬럼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컬럼의 값을 만약에 에이지로 바꾸시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순신이면서 뭐 에이지는 36인 사람을 골라줘라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장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5월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앞에 컬럼을 A라고 하고 뒤에 컬럼 B라고 부른다면 A 또는 B,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검색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조건에 일치한 레코드, 그러니까 요 지금 어떤 행에 그러니까 우리 인스턴스를 레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요 하나하나의 로우를. 그래서 이걸 좁힐 때 우리가 그러니까 찾아달라 할 때 쓰는 게 이제 웨어라고 하는 요 조건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값에 이제 그 해당되는 것은 요 지금 부등호로 자, 네임은 이순신 이걸 찾아줘라고 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상의 이 컬럼에서 많이 찾는다면 이런 식으로 5월 또는 엔드로 하시면 되는데 엔드는 두 개의 조건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5월로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는 값을 일치한다면 거기에 충족이 된다면 찾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자가 지금 제 앞에는 보시면 부등호를 요 표시했죠. 제가 이게 지금 참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뭐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체크를 지금 못 해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와 보시면 여기 가운데 name이라는 컬럼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밸류를 지정할 때 지금 이런 이 equal, 그러니까 부등호를 표시를 했죠. equal은 그 값을 찾아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값을 범위를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연산자라고 불러요. 연산자. 자, 지금 이런 것들이요. 저 위에 보시면 자, 뭐 이런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검색 조건에서는 때로는 어떤 특정 값 하나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범위를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범위를 좁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8,000명의 데이터가 있고 연령의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그 학생들의 세대별 학생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 모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교직원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세대별로 30대 이상인 사람하고 29세 미만인 사람하고 나눠서 제가 29세 미만은 청년, 30세 이상은 중장년이라고 제가 가정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뭐 만족도를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에는 우리가 이퀄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연산자를 30대 이렇게 되면 30세를 초과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31세부터가 되는 거예요. 자, 30세보다 큰 값이니까 초과하는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우리가 조건문을 이 연산자를 조정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중에 한번 또 다룰 예정인데 여기 아까 보시면 요 이퀄 있죠, 이퀄. 그러니까 이퀄 앞에 느낌표를 하나 넣어주면요, 이 값이 아닌 데이터를 검색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no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ot.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거는 보시면 name 지금 이제 판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한데 name equal 이순신이면 이순신을 찾아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게 그 name하고 앞에 이순신 앞에요. 만약에
이 저기 뭐냐 느낌표 있죠. 느낌표 표시를 하나 부등을 넣어주면 not 이순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제외하고 찾아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판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꺾음새 있죠. 크다, 작다. 그다음에 요 크다 옆에 예를 들면 부등호를 넣으면 얘를 포함해서 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 뭐뭐뭐 이상. 그러니까 30살 이상. 30살 이상이면 30세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30살보다 크다. 지금 보시는 건 크다죠. 그러니까 more than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31세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문들 크다, 작다, 같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자, where 다음에 age는 연령은 30세보다 크다니까 요거는 지금 31세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찾아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이 SQL에서 마지막 이 조건문 명령어의 마지막 문장의 그 마무리는 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쳐주셔야 이 하나의 명령의 이제 종결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between이라고 하는 명령을 치고 있습니다. between을 치게 되면 이제 range,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자, 제가 만약에 21세부터 25세까지 그러니까 지금 2학년부터 4학년 군대 갔다 온 남자 뭐 3, 4학년까지 제가 그러니까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을 이제 검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앞에 건 다 똑같고요. where 다음에 자, age between 이 21 and 25라고 하면 21살부터 25살까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요 레코드 그러니까 요 행 값을 찾아줍니다. 케이스 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자, 오히려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어떤 값을 포함한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i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느 하나의 값을 요런 값을 지금 포함한 건 무조건 찾아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거랑 다른 것은 지금 앞에는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이 조건문에서 예를 들면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또는 뭐뭐 어떤 특정 값을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제가 이 값을 어떤 특정 값으로 지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1살이랑 30살만 제가 만약에 셀렉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자, 그러면 앞에 보셨던 부등호로 만약에 한다면 뭐 AND나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연결해야 되는데 이 찾는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ND로 계속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자, 이 값을 포함한 값을 찾아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in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요. 아까 우리 그 느낌표 기억나시죠? 반대로 느낌표처럼 in이 아니라 영어로 not in이라고 치시게 되면 이 값을 제외한 값을 찾아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자, 예시를 보시면 지금 21하고 30의 age가 21살, 30살인 사람을 찾아줘가 되니까 지금 보시는 21살과 30살을 지금 찾아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ke는 뭐냐 하면요. 자, 지정한 문자가 포함된 경우. 자, 지금 보시면 앞에 지금 이 in 같은 경우는 이 컬럼 값이 숫자인 경우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이 전에 보시면 제가 지금 뒤로 돌리기 너무 좀 귀찮아서 보시면 그냥 name의 like 대신에 우리가 equal 그 등호를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연산자를요. 그러면 어떤 특정 인물을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 그러니까 그 이퀄은 네임 이퀄은 홍길동 이렇게 하면 홍길동만 찾아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성이 특정 문자가 포함된 거니까 우리가 성이 홍씨인 사람을 찾아줘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지금처럼요. 자, like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영어 대문자로 not을 붙이게 되면 자, 그때는 이제 앞에 성이 홍씨가 아닌 사람을 찾아줘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쭉 찾아주겠죠.
자,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센트라고 하면 퍼센트는 우리가 이 문자 이상의 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름 중에서 홍길동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름이 없이 그냥 홍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퍼센트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 값이 홍이라는 값이 하나로 구성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의 음절에서 앞에 음절이 홍으로 시작된 사람을 찾아줘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퍼센트 말고도요, 뭐 이제 우리가 대시라고 해서 아래 대시를 써서 이제 숫자를 쓰게 되면 문자 몇 개에서 이게 포함된 사람을 찾아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ike는 그렇고요. 이제 null은 뭐냐면요. 자, null은 빈 값이에요. 빈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3학년쯤 되면 대충 내용들을 아시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시게 되면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이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는 코딩북 만드는 거예요. 코드북. 그러니까 코딩북이라는 게 이런 코딩이 아니고요. 이 각각의 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변수의 값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이블로 그 표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면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처음에 조사한 사람만 위에 지금 변수 이름을 알잖아요. 지금은 name이라고 돼 있고 age라고 돼 있으니까 누구나 봐도 이게 이 컬럼은 name 이름이고 이 컬럼은 연령이구나를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길어지면 뭐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그 변수명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설문 항목 같은 경우는 몇 번 문항에 뭐 몇 번 하위 문항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표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코드북을 제일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결집값 같은 것들을 찾아서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하면서 잘못된 이제 오류값이 있는지도 예를 들면 뭐 age인데 0이 하나 잘못 붙어갖고 214는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값들 잘못된 값도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빈도 분석도 하고 계속 표로 봐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널 값을 찾아야 돼요. 빈 값을. 왜냐하면 이 빈 값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되게 방법이 많거든요. 이건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얘를 제외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뭐 평균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귀 분석 값으로 해서 회귀 뭐 최빈도로도 할 수 있고 회귀 값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널 값을 아예 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널 값을 우리가 눈으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자, 결국 이 널 값이라는 거는 결집 값이죠. missing value. 다른 말로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값이죠. 자, 그래서 그때를 찾을 때는 우리가 is 그러니까 is 그다음에 null 하고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그래서 age is null이면 자, age라는 이 컬럼에서 null 비어져 있는 값을 찾아줘라고 합니다. 자, 요런 값을 찾을 수 있고 이때도 만약에 똑같아요. 이제 좀 응용하자면 그 age is is 하고 not null 그러니까 빈 값이 아닌 걸 찾아줘. 그러면 결집 값이 아닌 다른 지금 요 값이 채워져 있는 값을 찾아줍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거 데이터 이제 클리닝을 할 때 전처리 같은 걸 할 때 전처리라기보다는 클리닝이죠. 분석 전 단계 이제 준비 단계에서 널 값이 아닌 값을 찾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is not null을 찾는 경우 거의 없고요. 그냥 어떤 value is null 값 그러니까 결집 값을 찾아줘. 결집 값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 번씩 정리하면요. 자, 어떤 하나의 값의 어떤 특정 조건 값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을 때는 이 i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령문으로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ike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이제 일부의 문자가 표현되어 그러니까 문자에서 쓰는 거예요. like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not like로 뭐 쓸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특정 문자가 없는 걸 찾아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또 정리하자면, 자, is null은 결집값을 찾을 때 이건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집값을 우리가 결집값을 찾아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집값이라는 게 이게 조금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집값이라는 게 여러분들 고의로 뺀 값이 아니고요.
이게 그 우리가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실기반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리얼 월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그젠플 데이터 말고 하다 보면 널값은 반드시 발생해요. 여러분들 리스크 밸류는 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정상적인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이제 질병이나 건강 분야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이라고 아시죠? 대장 내시경을 하는 나이는 50세부터거든요. 50세 이상. 그리고 위 내시경은 40세 이상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인 되시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국가 건강검진이잖아요. 아시죠, 그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건강검진을 받는데 여러분들 아직 40살이 아니면 예를 들면 30살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 내시경 검사 해당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 내시경 검사에서 널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널값이라는 게 미싱 밸류가 뭐 응답을 안 한 거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것도 꼭 아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미싱값 결측값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값에도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패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 전에 그 뭐 총선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여론조사 하시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 여러분 다 받진 않잖아요. 전화를 맞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여론조사 전화를 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많이 끊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끊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또 잘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여론조사 값은 물론 뭐 신뢰 구간, 타당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어떤 그 미싱 밸류 그러니까 전화를 때 안 받을 때는 미싱이거든요. 이때는요. 그 사람의 패턴, 특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은 낮에 전화 오면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특성의 연령의 사람들이 전체적인 결과값에 바이어스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여론조사가 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얘기했던 해당이 안 돼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검진조사 같은 경우에 흡연 여부 조사는 미성년자한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조사에서는. 근데 만약에 조사자가 미성년자라서 그 값이 널값인 경우는 특성 패턴을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조사를 안 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병원에 재방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성도 따로 분석을 해주는 기법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계학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널값도 따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회사 같은 데 가면 리얼월드 데이터 다룰 때 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업데이트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명령 앞에 업데이트 보이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를 편집할 때, 갱신할 때, 그러니까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연락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이동해서 연락처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가 있는데 이걸 변경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 바꿀 필요가 없이 자, SQL에서는 이런 조건문 하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꾸는 조건문이 바로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아까는 셀렉트를 보셨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바꿔달라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갱신이라고 하죠. 갱신에 필요한 요 명령어를 업데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보시면 지금 요 갱신 테이블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값도 들어가고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갱신 후의 값.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요 테이블 요 컬럼 값인 테이블 값 말고 그 다음에 컬럼 값인 요 네임이죠. 그러니까 네임 다음에 이제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설명드리는데 네임 다음에 이퀄을 하게 되면 그 값을 하나만 선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서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그 변경을 한 후의 값. 그러니까 내가 변경하고 싶은 값을 먼저 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적어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지금 요 레코드 값에서 카레라고 되어 있는 레코드를 다 스튜로 바꾸고 싶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용어가 바뀌어서 자, 그 경우에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요 업데이트 명령어에
지금 컬럼 값 다음에 들어오는 값은 카레가 아니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값인 스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바꿔주는 건데, 자, where ID. 자, 요거 지금 조건문 들어갔죠, 여기서. 그래서 아이디가 1인 사람에서 지금 바꿔달라는 거죠. 아이디 이퀄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만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가 1번인 사람에서 지금 스튜로 바꿔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밑에 나오는 요 결과값 창처럼 여기서 카레가 스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갱신 후의 값을요, 이제 이 그 갱신 후의 값을 우리가, 잠시만요. 뭐 지정할 때 우리가 1 말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값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5번이 또 카레예요. 그러면 1 하고 컴마 5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뒤에 제일 마지막은 요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으로 요 지금 명령어는 끝났다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마침표처럼.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프로그램 잘 하시거나 한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뭐 지루하시더라도 뭐 좀 또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난이도를 뭐 저기 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좀 여기 또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서 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우리가 이 연산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요 이퀄 말고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 값이요. 요 값을 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검색 조건을 우리가 요 연산자라고 조합해서 이제 갱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이거 누구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대면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보시면 세트 다음에 지금 스테이터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스테이터스가 지금 보시면 이 컬럼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앞에 나오는 게 지금 테이블 값이에요. 그러니까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set 스테이터스라는 우리가 컬럼을 찾아서, 자, 지금 는 1이니까 1로 바꿔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들어가는 건 바꿀 값을 넣는 거예요. 항상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연산자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where, 자, age는 30보다 이상인 사람. 자, 그래서 30보다 이상인 사람에서의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꿔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스테이터스가 예를 들면요, 건강검진 대상자다라고 하면 30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0은 안 받는 거고 1은 받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요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요, 예, 30세 이상은 이제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모두가 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슬슬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됐다. 네. 뭐 이제 정말 많이 왔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딜리트 명령어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이게 코딩은요, 제가 이렇게 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예를 들면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볼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그냥 따라치는 것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저기선 또 안 돌아가요, 뭐 안 해요. 막 그래서 보면 뭐 세미콜론 대신에 콤마 찍고 있고, 오류 나죠. 뭐 웨어는 소문자로 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정말 뭐 아비 규환이 뭐 따로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감사하게도 지금 엘스 코딩으로 체험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레코드를 삭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SQL은 기본적으로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제 조작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나쁜 뜻의 조작이 아니라 마음껏 그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레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코드는 이 케이스잖아요.
인스턴스잖아요. 이 케이스를 우리가 때로는 이제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환자 같은 경우에 환자가 이제 퇴원했어요. 더 이상 이제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원하면 환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외래환자로 올 수도 있겠지만 다 완치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는 지워줘야겠죠. 개인정보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딜레트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명을 먼저 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한 구성을 보세요. 딜레트 프롬. 자, 어디를 지울 거냐? 자, 어디에서 오는 테이블을 지울 거냐? 메뉴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자, where. 자, 어디 있는 걸 지울 거냐? 자, ID 1. 아이디가 1인 사람을 지워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디가 1인 지금 앞에 요 네임은 카레로 되어 있으면 얘가 삭제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검색 조합한 거를 이제 응용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응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습하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한 번만 따라하면 까먹게 되는데 여러 번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계속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조건문까지 막 응용할 수 있어요. 연산자까지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느낌표 다음에 이퀄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요 쳐주실래요? 요 저기 채팅에 밑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좀 보세요. delete from 자, 유저라는 테이블이죠. 유저 테이블에서 where age 자, 느낌표 equal 21 끝났어요. 세미콜론. 자, 느낌표 equal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쵸. 느낌표 equal 21이면 21이 아닌 사람들이 지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시면 같지 않다. 박정민 학생.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박정민 학생 굿. 제가 이거 칭찬 버튼 한번 눌러 드릴게요. 아주 이건가? 좋습니다. 보시면 그쵸?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지금 변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변수가 아니라 컬럼이 나중에 막 컬럼을 500개, 700개 있으면 나중에 막 거기서 제가 필요한 변수 컬럼만 하게 되면 저 거기서 케이스 지워야 되는 상황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우는 거는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다루실 때 왜냐 한번 지우게 되면 영영 이제 그 데이터는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로우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거든요. 로우 데이터는 남겨놓고 때로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하나를 더 복제해서 만들어서 지우는 경우가 있고요. 가능하면 이게 완전히 삭제하지 마시고 이 값은 처리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연구용이면 연구용 한 번만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그걸 갖고 이제 여러 번 연구를 목적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다음에 안 나오네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오름차순은 제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딜리터 문장은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삭제하시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